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저는 현재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공적으로는 현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또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주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2002년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을 시작하면서 청소년도 만나고 또 청소년들의 부모님도 만나고 그런 일을 꽤 오랜 시간 해왔던 것 같아요.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청소년들과 잘 지낸다는 거,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고행,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부모가 되는 일이다 라고 말했던 옛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그런 부모가 되거나 너무 좋은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누구나 어렵다.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학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들과 지금의 부모님들 누가 더 힘들까요? 또 아이들로 치자면 요즘 아이들이 사는 게 더 힘들까요? 우리들이 클 때가 더 힘들었을까요? 다 힘들었죠. 다 힘들었던 시간들인데 여러 가지 수치나 사회에서 조사한 거를 살펴보면 요즘이 더 힘들다. 요즘 부모들이 더 힘들고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만 보면. 우울한 것도 더 불안한 것도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하고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한 학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들고 부모님들도 요즘 부모님들이 더 힘들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전화기 나오고 나서 삐삐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폰 나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나오고 이런 어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예전에는 굉장히 더디고 느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롤 리버설, 역할 반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알았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알았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알았고 그런 시대가 아마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21세기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세계가 있는 것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가끔 엄마는 모르잖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권위가, 아빠의 권위가 과거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것도 현대사회에 들어서 부모로서 힘들어진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은 어떠냐 보면 아이들은 예전에는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6남매, 7남매 시절에는 아빠, 엄마를 대신하는 형제들 또 사실 친구가 없어도 가까운 형제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덜 외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아이들이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친구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러면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가 밥 먹여주냐? 친구가 너를 살게 해주냐? 이런 뜻을 말하는데 아이들은 그럴 때 라고 대답한단 말이야. 사실 친구가 밥 먹여주지 않지만 친구가 정서적으로는 밥을 먹은 것과 비슷할 정도로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죠. 이게 아마 형제가 많았으면은 이런 친구의 요인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 이런 가족 세계를 살면서 엄마 아빠가 아니면 형제 있지만 한둘밖에 안 되니까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기에 들면 집에 있기보다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친구들 있는 곳이 집 바깥이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가족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자그마한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기대를 하고 예전에는 형제가 여럿이면 이걸 나누어서 들어줬으면 됐는데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는 그 형제가 부모의 바람을 다 이렇게 감싸 안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면 더 부담이 큰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모르는 게 많아졌고요. 또 아이들은 부모만으로는 또 형제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좋은 부모가 되고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이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학자들은 정말 많죠. 이런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아동 발달학자, 또 심리학자, 가족치료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선생님, 교장선생님, 교육학자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좋은 아이가 됩니다. 이런 많은 비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좋은 아이로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을까요? 대단한 얘기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얘기들이 많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를 혼내지 말아라. 네,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을 우리가 얘기 듣다 보면 사실 좋은 부모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한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하지만 이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일을 실천하는 건데 그 마치 종교적인 구도나 수행 같을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좋아지는 비결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또 그렇게 실천할 때 어쨌든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자녀를 키우는 어려운 일을 할 때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자녀와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거를 좀 친구들하고 풀고 오고 또 배우자랑 풀고 오고 또 같은 엄마들끼리 풀고 와서 막상 자녀를 대할 때는 스트레스가 적다. 자녀한테는 그래서 화 안 낼 수 있다. 그러면 자녀랑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겠죠. 문제는 나한테 힘이 있고 내가 아이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해줄 만한 여유 또는 도움 이런 게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나요? 배우자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녀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좋아지는 비결에 관해서 말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혼내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녀를 혼내고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고요. 자녀를 계획 없이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멋대로 하게 해라 이런 사람도 없죠. 혼내지 말고 하라고 그러고요. 계획을 같이 세우라고 얘기하고 잘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책을 읽지 마라 이런 사람도 없어요. 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책을 읽는 게 중요한지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의 생활 안에서
아이가 성찰하고 교훈을 찾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능력 이런 것보다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해라. 최근에 와서 늘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회의를 해라. 이게 어떤 민주주의나 또 좋은 가정을 만드는 데 씨앗이고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아주 배울 것이 많은 좋은 제도다. 제가 지금 기억나서 드린 얘기는만 정리해도 혼내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해라. 아이와 늘 같이 계획을 세워라. 아이랑 같이 책 읽어라. 아이랑 같이 일기 쓰고 하루를 반성하는 걸 해라. 감사하도록 해라. 좋은 부모들이 많이 하는 일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말은 사실 별로 없죠. 아마 혼내지 말아라 이 얘기는 좀 아이를 혼내지 않고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많이 혼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많이 혼내게 될까요? 이런 걸 연구하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아이를 많이 혼내게 된대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생각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면 아이한테 높은 기대를 갖기가 더 쉽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가 지 할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너무 피곤하다는 것과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부모 교육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사실 어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닥쳐서 하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아직도 닥쳐서 하는 경우가 많지, 미리 스스로 준비해서 한다.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이제 막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엄마가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아빠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데, 혼자서도 좀 잘해봐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혼자서 잘하기는 힘들어요. 혼자서 자기를 잘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잘해봐라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사실 아이가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잘한다. 그러면 쉬운 말로 그건 아이가 아니죠. 그건 이미 어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에게 훈육을 한다고 잔소리를 할 때 그냥 바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바람을 얘기하냐면 넌 이미 어른이다. 어른처럼 해라. 이런 바람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아이는 사실 그거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혼내는 것을 엄마는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엄마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 엄마는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엄마에게 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를 높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걸 바라면서 그것으로 혼내는 것만을 딱 멈춰도 사실 아이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여기서 앞으로 한 20, 30분을 더 얘기하더라도 제가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겨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혼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의 기대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이를 혼내는 것을 멈추면 혼내는 것을 멈추는 것만큼 아이는 더 어찌 보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잘하는 행동은 관심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꼭 필요하죠. 잘하는 행동에도 인정해주고 관심을 주고 격려를 안 해주면 아이들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대요. 못하는 행동은 혼내는 게 필요할까요?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이가 못하는 행동은 사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혼내는 거죠. 이렇게 혼내면 그 행동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연구에서 많이 혼난 아이가 더 잘 됐다 이런 연구는 없어요. 오히려 적게 혼난 아이들이 더 잘 됐다라는 연구가 훨씬 더 많죠. 적게 혼나고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잘 설명하고 잘 생각해봐서 이 아이에게 이걸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요령을 가르쳐줘야 이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나? 좀 어려운 말로 그 궁리한다고 해요. 궁리. 같이 궁리를 해가지고 얘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정말 어른이 할 일이에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겠지만 저는 사실 혼나기만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사실 뭐 좀 될 것 같아요.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식은 그냥 단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하지만 그 아이에게 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화를 줄이고 그 아이가 이해되도록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해도 모른다. 아마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본인 관점에서 설명해서 그럴 거예요.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가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적게 혼내고 때로는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잘한 것에 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이게 이제 아이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에요. 스마트폰 많이 쓰면 엄청 혼내고요. 시간 맞춰서 딱 쓰고 딱 끄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약속한 시간만큼 잘 쓰고 딱 엄마한테 저 이제 스마트폰 껐어요 라고 하면 이럴 때 정말 칭찬해주고 막 잘했다고 해주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런데 한 30분 넘게 했다 이럴 때 이제 그만 끄자 하고 한 10분 넘어서 끄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사실 좋아지는데 우리는 잘했을 때는 무관심 못할 때는 엄청 혼낸다. 잘할 때 훨씬 환호를 보내주시고요. 못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잘 설명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핸드폰 문제도 그렇고요. 게임 문제도 그렇고요. 유튜브 문제도 그렇고 욕을 많이 한다. 늦은 기과 이런 걸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가 아주 나쁘지 않은 아이라면 엄마랑 약속한 것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그럴 때 엄마가 걱정해 줘야죠. 걱정해 주고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거를 표현하면 마음이 움직이는데 거짓말 또 했다. 막 해서 싸우고 또 막 이렇게 나는 네가 정말 밉다. 이러면 사실 아이가 엄마 말을 더 듣기 싫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다음에도 약속 지킬 이유가 없다. 어차피 혼나는 건 똑같아. 이렇게 마음 먹으면 사실 아이가 다루기가 더 어려워져요. 평상시 하던 것을 바꾸는 건 우리도 어렵죠. 하지만 화를 조금만 참고 덜 혼내고 설명해주고 듣도록 노력하면 아이가 훨씬 더 협력적으로 바뀐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라면 더욱더 협력적으로 바뀐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만약에 제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한테 가르쳐 주어야 할 뭔가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두 번째로는 계획 세우는 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 아이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도 공부할 계획 세우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공부 이렇게 세우는 계획을 세워오는 친구는 사실 아주 미성숙한 아이죠. 공부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무언가를 해본 사람이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아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엄마한테 기분 좋게 만들고
안 지킬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루비 페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어린이에게 가르쳐줄 습관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습관 그거 하나를 남기고 싶다 말했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의 최악의 결과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획의 중요성을 정말 잘 친절하게 설명했는데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측하기가 어렵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과를 알기가 어렵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원인을 분석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연관되는 나쁜 습관을 쭈르륵 거의 한 20가지 열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상태로 가려고 할 때 가장 필수적인 행동이 뭐냐면 계획 세우는 것과 그걸 반성하는 거죠. 이렇게. 그 이전 계획에 대해서 왜 안 지켜졌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다음 좋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충동적이지 않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스마트폰 또 인터넷 게임 많이 하는 또 그냥 채팅하는 친구들한테 왜 지금 그거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심심해서요. 할 일이 없어서요. 이 말은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책을 읽기로 한다든지 운동을 하기로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기로 한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심심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중독의 코스거든요. 이 심심한 걸 너무 게임이 잘 달래준다. 외로운 걸 게임이 너무 잘 달래준다. 그러면 그 비슷한 감정이 들 때마다 사람은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사실은 심심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무엇이 계획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의 이름이 프레네 스쿨인데요. 이 프레네라는 프랑스의 교육학자도 여러 가지 학교의 활동을 강조했지만 학습 계획, 이 학습 계획 세우는 거를 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늘 가르쳤대요. 플래너를 쓰고 일기를 쓰고 내가 공부할 것에 관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짜는 것은 사람을 시간의 어떤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습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혼내지 말자 다음으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계획을 아이랑 같이 세우자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그냥 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것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만약에 부모님이 하실 수 있거나 해본 일이라고 한다면 요령을 가르쳐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령.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 또 아이들이 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자기 효능감.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기분. 쉬운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나는 요령을 알고 있어.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피하는 게 없어져요. 회피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되죠. 너는 맨날 왜 해보겠다고 안 하고 왜 안 한다고 하고 다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기도 하지만 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든 나는 조금 그걸 쉽게 잘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낼 수 있어. 이런 마음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걸 해라 라고 하실 때는 그게 어려울 때 잘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어른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공부도 해봤고요. 요리도 해봤고 또 운동도 해봤고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보다 무언가를 잘해본 경험은 다 있으시죠. 그때 요령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 요령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잘하라고만 하고 두고 잘 못했을 때 혼내기만 하는 그런 방식을 중단하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잘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보자. 사실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아는 거 아니까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뭐 수학을 잘하는 법, 영어를 잘하는 법, 그래서 잘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도 부모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바램은 가지고 있으면서 엄마는 매일 TV 본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는 공부하라고 하고요. 맨날 TV만 봐요. 요즘은 부모님들도 애들만큼 아마 스마트폰 하실걸요? 스마트폰 조금 하세요? 많이 하세요? 본인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애들은 조금 해라 그러면은 물론 애와 어른은 같지 않지만 애들은 엄마는 많이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엄마가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애들은 자기가 나도 많이 하고 싶어. 나도 많이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엄마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엄마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좀 더 생각이 깊어지고 말도 더 잘하고 또 더 부모님이 생각하는 좀 마음을 잘 챙겨주는 행동, 좀 사려 깊은 행동, 좋은 행동 이런 거를 많이 하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책을 많이 읽고 읽는 게 좋다.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엄마도 이제 책을 거의 안 보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더 적게 보겠죠? 물론 이게 전부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모님에게 전부 달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권하고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언어 능력 때문에 그래요. 어휘력이 많아야 사람들하고 더 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할 때 부모님부터 아이들한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 많이 못 읽어도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만이라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라도 우리 엄마는 책을 보던 분이야라고 하면서 책을 손에 잡을 확률이 더 높다. 책 읽는 습관이 평생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고민, 모든 문제를 전부 사람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들은 사람들하고 해결하지만 사람들한테 힌트를 얻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어떤 것들은 책을 통해서 얻기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준다라고 할 때 이 책 읽는 모델이 되어준다. 이거는 정말 아이한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게 3R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죠. 읽고, 리딩, 쓰고, 라이팅, 그 다음에 셈하기, 어리스메틱이라고 해서 이 3R이 기초학력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기초학력을 그런 걸로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대학 가기 위해서는 셈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멜 레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아신경과 의사이고 학습의학을 한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인데 그분은 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쓰기. 읽기는 기본적이고 이 읽은 것을 쓰면서 우리 뇌에 새롭게 기억된대요. 새롭게 정리되고
그래서 쓰기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쓰기를 두렵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쓰기가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가 글쓰기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자녀가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길게 쓰느냐 짧게 쓰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맞춤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글로도 쓸 수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쓰는 게 우리 뇌를 가장 많이 발달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요. 그걸 다시 정리해야 되고요. 그걸 손으로 옮겨야 되고요. 손을 가지고 종이에 써 나가면서 뭔가를 쓰면서도 또 우리가 정리되는 게 있죠. 그래서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쓰는 일을 자주 하게.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어떤 사람들은 일기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독후감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쓸 수가 없어서 어떤 책을 필사한다, 옮겨서 적는다 이런 걸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짧게 써도 좋고 길게 써도 좋고 맞춤법, 논리 그런 거 잘 맞추지 않아도 이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로 하지 못할 때 편지를 써서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편지를 보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글쓰기만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제가 여러분하고 4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무작정 혼내는 일을 좀 줄이자. 아이가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자. 그 다음에 2번째로 계획 얘기를 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게 아이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줬고 잘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또 부모님이 책 읽는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매일 쓰는 것을 하는 아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이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하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부모로서 지내기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다.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아이가 잘 느끼도록 하는 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싸우면서 해서는 안 되고 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고 싶다. 또 자녀가 얘기를 들으면 곧바로 답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또 주말에 얘기하자. 되게 대화가 어려운 자녀하고도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결말을 맺지 못해도 계속 대화를 해나가자. 이런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 성장의 선물, 자녀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봤자 우리가 이렇게 아이랑 싸워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100년 산다, 80년 산다 그럴 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정말 아이가 힘들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하는 시간? 그 중에 한 3, 4년? 또 어떤 경우는 한 1, 2년? 크는 동안 요 시기에 짧게 힘들게 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아이랑 대화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특별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고 대화해주는 것이 가능한 부모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간단한 이야기들, 그중에서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들, 스마트폰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도 대단한 기술이 없거든요. 이런 평상시의 기술이, 평상시에 이런 부모 자녀 관계가 잘 되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쓰고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